의금부의 허종문 대감은 태영에게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 모든 말은 내게 신뢰를 잃었다. 노비구덕은 주인을 해하고 도망쳤다. 또한 양반 옥태영의 행세를 하였다. 이 선고는 태영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허종문은 태영을 김소혜의 노비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태영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었습니다. 한편 만석과 스미는 광군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주 중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윤겸이었습니다. 윤겸은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스미와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이는 스미를 보호하기 위한 기지였습니다. 윤겸은 스미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자신이 광군들에게 순순히 잡혔습니다. 이 행동은 전에 목숨을 구해준 보답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의금부에 잡혀온 윤겸은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김소혜에게 모함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어릴 적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어린 시절 친구를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허종문 대감은 윤겸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의 소꿉친구였던 감진어사를 대면하게 했습니다. 이 신문은 윤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감진어사는 허종문 대감 앞에서 윤겸과 자신만이 아는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대감님, 윤겸과 저는 어릴 적 함께 자란 중마고우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오직 우리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감진어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실수로 장독대를 깨뜨렸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뒤늦게 깨진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셨죠. 우리를 때리려고 하실 때 춘보라는 머슴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자신이 깼다고 고백하고 대신 곤장을 맞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허종문 대감은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겸의 반응이 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것이었습니다. 감진어사는 윤겸에게 그 노비의 이름과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윤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곤장을 맞은 머슴은 춘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독은 자네 어머님이 가장 아끼시던 간장독이었지요. 윤겸의 목소리에는 옛 기억을 되새기는 듯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자네는 여러 번 그 죄책감을 나에게 토로했었지. 감진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겸의 말을 확인했습니다. 맞아. 내가 그때 괴로울 때마다 자네에게 털어놓곤 했지. 이 대화를 지켜본 허종문 대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윤겸의 신분에 대한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자네의 신분은 윤겸으로 확인되었네. 허종문 대감의 선언은 윤겸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윤겸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윤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 수년 동안 박준기의 악행을 추적했던 결과들을 지금 발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윤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대감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모두 상인들과 박준기 주변 사람들이 여각이나 주막에서 하는 말을 엿들은 정보들입니다. 윤겸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계속했습니다. 박준기는 인신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감금되어 있는 장소도 알고 있습니다. 허종문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겸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삼남 지방에서 벌어지는 사기 사건들도 모두 박준기가 저지른 일입니다. 그의 비밀 장부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와 사재기한 약재 창고 등 모든 비리의 증거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겸의 폭로는 의금부를 뒤흔들었습니다. 허종문 대감은 이 정보의 중요성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리를 넘어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범죄였습니다. 자세히 말해보게. 허종문 대감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박준기의 모든 악행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말해주게. 윤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준기가 어떻게 권력을 남용하여 무고한 백성들을 착취했는지, 어떻게 관리들을 매수하여 자신의 범죄를 은폐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준기는 삼남 지방의 여러 마을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는 농민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그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재산으로 더 큰 권력을 사들였죠. 윤겸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박준기가 운영하는 비밀 창고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이 창고들에는 불법으로 사재기한 약재들이 가득했고, 이는 시장 가격을 조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인신매매입니다. 윤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준기는 가난한 집의 아이들을 꿰어 노비로 팔아넘겼습니다. 지금도 여러 아이들이 그의 비밀 장소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허종문 대감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겸, 자네의 증언은 매우 중요하네. 우리는 즉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이야. 윤겸의 증언을 들은 허종문 대감은 박준기의 비리를 밝히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겸은 증거 확보를 위해 한꺼번에 급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박준기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윤겸은 현재 거리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옥시 부인, 즉 김소혜의 노비로 있는 태영을 재심사하는 명목으로 광장에서 공개신문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고 그 틈을 타서 박준기의 증거물을 일제히 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종문 대감은 이 계획을 받아들여 청수연 백성들의 재심 요청을 수락한다는 명목으로 태영의 재심사를 공표했습니다. 그는 즉시 김소혜의 집으로 관원을 보내 태영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이때 김소혜는 태영을 산채로 생매장하려 했으나 관군의 개입으로 어쩔 수 없이 태영을 넘겨주었습니다. 광장에서는 태영에 대한 공개신문이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는 김소혜와 박준기도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곳에 집중된 사이 박준기의 저택에는 수십 명의 관군이 급습했습니다. 그들은 박준기의 비밀문서를 찾아 압수했고 동시에 나루터의 외딴 창고에서 청나라로 팔려갈 아이들을 구출했습니다. 압수된 비밀장부에는 박준기의 각종 비리뿐만 아니라 좌상 대감의 비리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조정에 큰 파문을 일으킬 만한 중대한 증거였습니다. 한편 광장의 심판대에서는 태영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노비구더기가 양반 행세를 했다며 분노했고 김소혜는 태영을 자신의 노비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곧 극적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왕은 박준기의 비리와 비밀 문서의 내용을 보고받고 즉각 어명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관군이 광장에 나타나 증인석에 앉아있던 박준기와 김소혜를 체포했습니다. 왕의 어명이 선포되었습니다. 죄인 박준기는 차명에 처하며 첩 김소혜는 노비로 강등한다. 노비구더기는 청수연 백성들을 가난에서 구하고 이번 사건에 지대한 공을 세웠으므로 사명과 동시에 양반 자격을 하사한다. 앞으로 노비라 하더라도 큰 공을 세운 자는 양반 신분을 허하노라. 이 선고의 광장에 모인 청수연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태영 외주부 만세! 라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태영의 노력과 희생이 마침내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윤겸은 태영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나는 이제 애심단으로 돌아가요. 나의 삶의 전부는 애심단에 있어요. 그는 청나라로 향하는 길에 승위를 만나 행복하게 살라고 손을 흔들어 인사를 했다. 승위는 집으로 돌아와 무사한 태영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태영은 외지부일을 잘하고 있는 끝동이에게 외지부를 맡기고 승위와 함께 꿈에 그리던 바닷가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에는 뜻밖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위가 추노꾼들을 통해 찾아낸 태영의 아버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영과 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던 재회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영과 승희 사이에 예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아기와 태영의 아버지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본 방송은 JPBC 토요일 10시 30분에 상영됩니다.